아무튼 이런 과정 중에 벌써부터 외신에서는 외신에서는 한국 잼버리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웨덴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참가자들 SNS가 올라오고 있는데 스웨덴은 부대장님이 얘기했어요. 그 일기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영국 언론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요. 새만금 야영지가 참 열악했다. 그리고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염소 냄새가 나고 미지근했다. 아이스박스는 없었고 스티로폼 박스만 있었다. 열사병으로 대원이 쓰러졌다.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기침약과 수면제를 받았다. 뭐 스웨덴에서 올라온 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만. 네. 뭐 K-팝 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인 행사도 안 봤대요. 그리고 그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막 귀 막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하품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콘서트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그걸 좋아할 거라는 저기를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애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홍대나 이런 쪽에 막 그 애들이 그 자체적으로 놀러 나와가지고 그걸 또 인솔하는 교사들이 또 그것도 같이 가면서 뿔뿔이 그거 하고 이래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 아주 아이들로 몇 시간 동안 북새통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그 개영식 때 3시간 이상 그 계속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호흡 중지가 와가지고 실려갔대요. 근데 구급차가 제대로 오질 못하고 행사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있는 상황이었는데 행사 중단을 안 받아준 상황에서 호흡정지 상태로 나중에 거기에서 깨어났다는 거야. 이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제대로 된 이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한국 엄마가 이거는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겠냐고. 개영식 관련해갖고 현장에 있었던 그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죠. 네. 개영식이 이루어지고 윤석열이 안 나타나가지고 다시 또 1시간 이상을 늦게 오는 바람에 윤석열이 안 와서 안 하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오니까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리셋해가지고 난 이거 듣고 난 충격받았어. 난 그래도 아무리 평상시에 지각 대장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지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을 했으면 뒤늦게 와서 뒤늦게 대통령이 왔습니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대통령 위해서 준비해놨던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개영식을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갖고 이걸 진행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다 보니까 난 제일 웃겼던 게 그거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뭐 우리나라 뭐 잼버리의 뭐 원조이시고 막 이게 이제 최고 원로 수석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잼버리 대회를 소개하는 그 멘트가 있는데 윤석열이 일어난 거야. 좋은 얘기는 내 얘기겠지 싶어가지고 일어났다가 딴 사람 이름을 보니까 뻘쭘해서 앉았고 나중에 다시 불러줄 때 총재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앉았다 일어났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 그래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거기서 못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세워본 우리 김건희 씨가 자리에 없었다면 다리가 풀려서 못 일어날 뻔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추가된 루머가 있더라고. 뒤에 있는 애들이 막 못 일어나니까 막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못 일어나서 웃긴 게 아니라 일어나면서 그렇게 북북북북북북 하면서 그걸 뿜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저도 민망해서 웃고, 주변 사람들도 쪽팔려서 웃고, 뭐 그런 사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카더라라서 정확하게는 설마요. 확인을 못 하는데 설마요. 현장에서 북북북북 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망신을 떨면서 자기가 총재랍시고 하고 첫날 간 다음에 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한 번 더 나타나서
사과나 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이 모든 걸 지자체와 이상민과 그 여가부 김영숙 장관한테 다 떠넘겼죠. 이런 와중에 프랑스 유력 매체가 K-팝이 구출했냐, 폐막식에 올인했다. 근데 이것은 K-팝에 대한 전체주의다. 아이돌 팬들은, 그러니까 끌려 나온 아이돌 팬들은 그들의 우상이 끌려 나온 것에 눈물을 흘렸고, 축구팬은 잔디가 짓밟혀 눈물을 흘렸다. 네. 도대체 이 행사가 콘서트, 이 마지막 행사가 누가 혜택을 받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프랑스 24 기사 안에는 그 잼버리를 위해 TV 음악 프로그램이 갑자기 취소된 내용부터 뭐 성일종이 국방부가 나서서 방탄소년단 무대를 꾸려야 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은 사례까지 실었는데요. 그리고 최이삭 대중음악 평론가가 SNS에 국가가 K-팝을 소유한다는 끔찍한 전체주의적 사상이라고 지적한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 직원이 동원됐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보도를 했어요. 금요일 날 그 평화방송 이제 매주 출연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런 되게 아이돌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와 댓글 부대 굉장하대 미친 듯이 몰려와서 요즘 열심히 합니다, 댓글 부대. 악플을. 네, 그래서 CPBC 뉴스 들어가서 그 제거 보시면 여러분 밑에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악플들이 달려 있어요. 네. 아니, 실시간으로 댓글 부대들 한 3개 부대가 동원이 돼갖고 네. 콘서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실시간 중계 중에 그렇게 댓글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댓글 부대 참가했던 사람의 대장님의 어떤 증언이었고요. 아무튼 이번 사태를 태풍 때문에 잼버리가 중간에 끝난 거. 이건 잼버리 준비가 안 돼서 중간에 끝난 거잖아요. 네. 이거를 태풍 때문에 몰고 가기 위해서 태풍이 와라 하고 기우제를 지냈는데 결국 태풍은 그 동해안을 거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태풍으로 망가져야 될 진안이 좀 멀쩡한 상태인데 네. 지금 그 이외에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옮기고 재우고 먹이고 그와 관련된 관광시키면서 일단 버스비만 한 200억 뭐 숙식비나 뭐 200억 버스비 정도 합해서 200억 정도 들었다고 하고 네. 뭐 월드컵 경기장 옮기면서 거기에 이제 공사비요 뭐요 해가지고 들어간 돈도 한 55억 정도로 썼다 그래요. 네. 그게 55억 들을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원래 예산에서 10억 정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3년간 1,846억을 들였는데 여기에 이제 매립비예요. 2,100억 썼다 그러는데 300억이 또 없어졌습니다. 어머. 이 300억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원래 습조성 비용이라고 하는데 습조성비가 300억 갖고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립만 해놓고 1,846억을 쓰고 이걸 이제 뒤통수를 친 건데 이 배수가 안 돼 갖고 추가 배수 시설에 30억 원, 그다음에 배수로 확장에 18억 원, 48억을 더 쓴 거죠. 와. 그 이외에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비용으로 해갖고 추가 비용만 나중에 잡아도 물경 500~600억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잼버리장 자체도 설치에만 205억을 썼다 그래요. 그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같은 부지에 네. 뭘 한다고 205억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철거하는데 또 58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쓰기 전에 일회용으로 하는 게 260억이 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게 200억 넘게 써서 설치해놓고 태풍도 피해가 크게 없었는데 태풍을 핑계로 다 옮겼잖아요. 조기 철수하고 새만금에서. 근데 그거를 또 철거하는데 58억 원이 든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중간에서 또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욕을 먹으니까 정부가 긴급하게 또 새로운 코바나 컨텐츠식 네. 예산을 내놨습니다. 이 새만금 이 자리에다가 K-팝 사관학교를 만들겠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새만금에
K-팝 연습하고 공연 듣고 춤 배우러 오게끔 K-팝 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한 1,500억 발라야죠. 아니, 케이팝 건들지 말라니까요. K-팝이 네 거냐고. 왜 국가가 거기다 자발적으로 SM이랑 네. YG랑 이런 하이브 이런 데서 500억씩 내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K-팝을 위한 일종의 공연장과 숙소와 연습장을 사관학교처럼. 아주 자발적으로 지면 되겠네요. 근데 K-팝이 사관학교처럼 들어가서 배운다고 해서 다 배워집니까? 아니, 아니나 다를까 생각하는 게 어찌나 이렇게 궁극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노골적인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조감도가 나왔어요. K-팝의 새만금에서 K-팝 스타를 키운다고 할 때 네. 나는 그냥 천막에서 키울 줄 알았거든요. 벌써 조감도가 있습니다. 내려보면 K-팝 국제학교를 설명할 수 여긴 있는 없는데. 조감도가 벌써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 네. 농지로 쓴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여기 밀고. 네. 근데 이제 농지는 뭐 글러먹은 것 같고 여기다 말한 K-팝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코바나 컨텐츠가 이미 제시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네. 내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업들의 삥을 뜯어가지고 여기에 진짜로 이런 형태의 뭔가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 이미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사들은 각 기획사에 야, 니들 그 강사들 있지? 보내. 그런 식으로 동원. 자발적으로 보내. 그냥 보내지 말고. 자발적으로. 못 살겠다. 좀 진짜 못 아무것도 살겠다.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못 미치겠다. 산다. 그래서 네. 이게 해먹을 결심이 단순하게 여기서 돈만 들여갖고 이거를 뽑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이걸로 가지고 문화사업 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눈탱이를 치려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 조감도처럼 저 건물이 다 들어선 다음에 할 거면 한 10년 후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린 빨리 짓잖아. 철근 안 넣고 지으면 금방 지어요. 네. 순살살. 순살 건물로 세우면 되죠. 그러다가 네 집 애들 죽이려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저기다가 K-팝 학교를 세우면 외국 애들이 특히나 선진국에 있는 애들이 저 황망한 그 새만금을 보고 K-팝 배우려고 저 학교에 입학을 할까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되는 게 소위 선진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에서는 잘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근데 진짜 왜 정말 그 꿈을 꾸고 내가 정말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뭐 중남미나 이런 정말 순진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전 재산 털어서 올까봐 난 그게 참 무서워요. 네. 결국은 K-팝을 갖고 국가가 장사해 처먹는 거죠. 네. 그리고 김건희가 이사장이 된 또 하나의 이상한 예술대학교 내지는 예술학원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됩니다.